안녕하세요, 체이스타운 엠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저번에 이제 골든스테이트 편을 종합적으로 준비해봤다면은 오늘은 이제 LA 레이커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물론 레이커스는 다룰 소식 자체는 별로 없는데 일단 뭐 루머 나온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잘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일주일에 영상 3-4개 하고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저 스스로도 만들면서 반갑기도 하고요. 헤드라인은 그래서 레이커스의 빈손이 된 이적 시장을 정리하고, 근데 앞으로의 방향성에 있어서 좀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뒤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LA 레이커스 이적 시장 이대로 종료되는 건가 싶습니다. 풀 MLE나 사인 앤 트레이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페이컷 하겠다고 기다려주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레이커스 프런트 쪽에서 이를 못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르브론이 그냥 이제 맥스 연장 계약 맺겠다라고 한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면 레이커스는 지금 이제 영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선수가 더마드로잔하고 마일즈 브리지스 같은 FA 선수들과의 사인 앤 트레이드나 풀 MLE로 영입하는 거, 이런 게 지금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최근에 이런 건 좀 있어요. 샐러리가 그냥 빠지게 둔 다음에 오히려 하드캡 라인 아래로 내려가서 거기서 풀 MLE나 사인 앤 트레이드를 활용하는 운영, 이런 거를 지금 이번 오프 시즌에 그 골든스테이트나 LA 클리퍼스 같이 그동안 계속 세컨 에이프론 위에서 운영하다가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이런 팀들도 있고요. 이 팀들 보면은 클레이 탐슨이나 폴 조지가 그냥 빠지게 놔뒀습니다. TP를 받아오는 걸만 했고 그냥 빠지게 이렇게 놔뒀죠. 레이커스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갑자기 디로나 하치무라 등을 덤프하면서 마찬가지로 하드캡 라인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뭘 하려고 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르브론이 맥스 연장 계약을 해도 디안제로 러셀이나 하치무라 같은 선수를 언더캡 팀에게 덤프성 트레이드로 넘기고 그 다음에 풀 MLE를 뭐 다시 써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물론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보고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난 시즌 로스터 대비 인앤아웃을 비교해보면 스펜서 디니디 그리고 토우렌 프린스 이 두 명이 아웃이 됐고 브로니 제임스하고 크넥트가 들어온 거죠. 신인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다비넨 감독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새로운 로테이션을 아마 레딕 감독이 좀 사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비넨 감독 하면은 딱 어떤 선수 선호하는지 어떤 식으로 로테이션을 운영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JJ 레딕 감독은 이번에 선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레딕 감독이 로스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로테이션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건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니디 프린스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레이커스가 8인 로스터 이런 식으로 팍팍하게 운영할 때 거기에 들어가서 활약했던 멤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지난 시즌 덴버의 모습이 많이 생각나는 게, 지난 시즌 덴버가 우승한 이후에 브루스 브라운, 제프 그린이라는 8인 로스터에서 2명 내보냈고요. 그리고서 그거 신인들로 채웠다가 지난 시즌에 2라운드에서 탈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딱 생각이 나죠. 왜냐면 덴버가 우승할 때 주전 5인에다가 브루스 브라운, 제프 그린, 크리스천 브라운까지 이렇게 3명 벤치에서 핵심 로테로 돌려서 사실상 8인 로테이션급 멤버로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리고서 그 8인 로테 중에 2명이 빠져나가고 2명 신인이 들어오고 뭐 레지 잭슨하고 디안드레 조던 계속 쓰고 이러다가 지금 이제 덴버가 지난 시즌에 2라운드에서 탈락을 했는데, 레이커스는 뭐 우승팀도 아닙니다만 핵심 8인 로테이션에서 2명이 빠져나갔는데 그 2명 대신에 들어온 게 신인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사실 뭐 좋지 않은 징조가 이미 지난 시즌에 있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상이 없는 빈센트나 반더빌트가 8인 로테에 대신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제가 이제 저 신인 2명 브로니 제임스나 크넥트가 플레이오프에서 8인 로스터에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쉬피노, 맥스웰 루이스, 브로니 제임스 이렇게 사실상 쓰이기 어려운 유형의 선수 3명이나 로테이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베테랑 미니멈을 추가하지 못하는 것, 이런 거는 사실 좋게 보려야 좋게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긴 상황이 발생한 게, 그 와중에 르브론 제임스가 영입 보강이 없었으니까 나는 그냥 버드 권한으로 내가 제안받은 금액, 맥스 금액 그대로 연장계약 하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그랬더니 레이커스의 샐러리가 세컨 에이프론에서 1밀 오버돼서 지금 세컨 에이프론 초과한 팀의 여러 가지 페널티 등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1밀 페이컷을 해줘야지 세컨 에이프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니까 지금 반응이 많이 격앙이 됐죠. 저도 사실 저거 보고 좀 황당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팩트 체크부터 좀 다양하게 해볼게요. 팩트 체크부터 하자면 사실 선수들이 여러 가지 이제 보너스까지 고려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너스가 라이클리 보너스, 언라이클리 보너스까지 고려하는데, 저 언라이클리 보너스도 갑자기 또 선수들이 막 달성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세컨 에이프론에서 뭐 진짜 딱 맞춰놓거나 이랬을 때 그런 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매 이상의 페이컷이 필요하고요. 크리스티나 르브론과 지금 계약 합의한 게 모라토리움 기간에 합의를 한 거고 실제 계약 체결이 아직 된 건 아닙니다.
합니다. 근데 물론 이 합의가 거의 파기되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행선지 자체가 파괴되거나 계약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뭐 이런 거는 진짜 NBA 역사에 드물어요. 근데 저거에 있어서 소액 금액을 조정하거나 뭐 이제 계약 형태를 뭐 사인 앤 트레이드로 바꿔오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뭐 플랫하게 받을지 앞으로 연봉이 상승하는 식으로 받을지 디센팅하게 내려가게 받을지 뭐 이런 거는 이제 결정을 세부적인 딜에서 조정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크리스티나 르브론 쪽에서 원래 얘기했던 금액보다 조금 적게 특히 첫 시즌 기준으로 좀 작게 계약을 할 가능성은 있어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사치세하고 에이프런이나 세컨 에이프런은 좀 달라요. 사치세는 시즌 종료 후에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즌 내내 그렇게 운영하다가 트레이드 데드라인쯤에 가서 막 덤프서 트레이드 해가지고 그때 사치세 라인 아래로 내리면 사실 돼요. 근데 에이프런이나 세컨 에이프런은 계속해서 넘기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의 1밀 페이컷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만약에 뭐 그런 제한이 없었다면은 그냥 운영하다가 데드라인쯤 가서 뭐 2, 3밀짜리 미니멈 계약 맺은 선수 하나 덤프하고 끝내면 되는데 왜 이런 난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세컨 에이프런이나 에이프런은 계속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실제 계약 체결 전이고 FA 시장을 아직 하고 있으니까 저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갑자기 뭐 트레이드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에이프런과 세컨 에이프런 사이쯤에 셀러리 캡을 맞춰서 미니 ML이라도 활용하려고 한다. 저는 이런 거까지 만들어내기에는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은 하루 안에 트레이드 셀러리도 줄이고 로스터 자리도 만드는 이런 트레이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레이커스가 지금 뭐 임박한 트레이드는 없어 보입니다. 시즌 중간에 그래서 트레이드가 나오면 모를까 오프 시즌은 거의 이대로 마무리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레이커스의 오프 시즌은 거의 이대로 종료될 것으로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레이커스 쪽에서 제가 다루지 못했던 거 감독 선임하고 브로니 제임스 선발한 거 이거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레이커스는 레딕 감독 선임에 이어서 스캇 브룩스 코치, 네이트 맥밀란 코치라는 헤드 코치 출신 감독들을 지금 이제 코치로 기용을 했죠. 그러니까 해외에선 헤드 코치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감독. 저 이제 코치로 기용을 하는데 그나마 이제 뭐 코칭 스태프 구성이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은 있었는데 한숨은 돌린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 두 감독의 특징이 르브론 제임스보다 감독 경력이 거의 선배급이거나 비슷한 급입니다. 네이트 맥밀란 감독은 르브론 제임스가 데뷔하기 전부터 감독을 했었던 그런 이제 경력이 굉장히 긴 감독이고요. 리그에 정말 몇 안 되는 르브론보다 선배 코치입니다. 르브론이 데뷔한 시기보다도 감독을 먼저 하고 있었던 게 일단 포포비치 감독, 그 다음에 닥 리버스 감독, 그리고 뭐 지금 이 네이트 맥밀란 감독 이 정도 끝 아닐까요? 그리고 저 스캇 브룩스도 르브론 제임스의 클리브랜드 1기 말년 정도쯤에 아마 시애틀 감독을 맡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시애틀에서 이제 오클라호마로 팀명이 바뀌는 구간도 있었고 케빈 듀란트, 러셀 웨스트브룩, 제임스 하든, 뭐 서지 이바카, 제프 그린 이런 선수들을 그때 이제 막 드래프트하고 이렇게 키워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파이널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첫 우승할 때 르브론은 마이애미 소속이었고 스캇 브룩스 감독은 상대하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감독이었죠. 그래서 그때 파이널 마지막 경기였던 5차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패배가 확정되고 나서 스캇 브룩스 감독의 그 오클라호마 선수들을 향한 명연설이 아마 한국어 번역으로도 좀 소개가 됐던 걸로 제가 유튜브에서 언제 봤던 것 같거든요. 아마 이제 스캇 브룩스 뭐 NBA 2021 NBA 파이널 뭐 이렇게 유튜브에 치시면 그 영상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때도 이제 그 어린 선수들에게 굉장히 이제 인상 깊은 스피치를 한 바 있었는데 이 감독이 전형적으로 좀 어린 선수들을 기르고 이렇게 코칭하고 형님 같은 리더십으로 가는 데는 두각을 보이고 우승권 팀, 그러니까 OKC가 우승권 팀으로 도약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전술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아쉬움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스캇 브룩스 감독은 이제 코치죠. 스캇 브룩스 코치는 전형적으로 좀 어린 선수들과의 케미 형성 이런 거를 좀 잘 하는 데 특화된 인물이다라는 말씀을 제 이미지적으로 제가 그동안 기억해온 이미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만 레이커스는 그리고 이 코치 2명을 선임했다고 끝은 아닌 게 지난 시즌에 다비넨 감독과 함께 그의 코칭 스텝까지 전부 해고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필 핸디 코치나 이런 분들도요. 그래서 지금 코칭 스텝이 이제 두 자리가 찬 거지 아직까지 이제 전 영역에 있어서 코칭 스텝을 계속 선임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브로니 제임스 드래프트 얘기해 볼게요. 브로니 제임스가 그 55픽으로 2라운드에서 뽑혔죠. 그리고 레이커스는 브로니를 4년 7.9밀짜리로 계약을 했는데
이걸 보시고 이제 브로니 제임스가 벌써 4년 계약을 받는다고 말이 되냐? 진짜 희대의 아빠빨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일단 브로니의 드랩은 저는 아빠 덕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브로니가 그 재능이 있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그 심장병 이슈가 있으면서 사실상 NCAA에서 첫 시즌은 거의 날렸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런 질병 이슈가 있어서 드랩이 안 된 경우에는 그 대학 무대에서 1년 본인을 더 증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NBA로 가는 경우가 많죠. 무조건 원앤던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브로니가 지난 시즌에 심장병 이슈를 달고 사실상 시즌을 제대로 소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데뷔해서 2라운더라도 레이커스에 뽑혔다. 솔직히 르브론 덕이죠. 이번 시즌에 NBA에 데뷔할 수 있었던 거는 브로니의 실적이나 포텐 때문이라기보다는 르브론 제임스 덕이 큽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브로니를 뽑기 위해서 레이커스가 대가성으로 지불한 걸 생각하면은 뭐 이거는 사실 구단 입장에서 그냥 이스라만 안 한 걸 투자한 거예요. 55번 픽이나 지금 맺은 4년 계약 이런 거는 NBA에서 가장 최소로 행사할 수 있는 픽이거나 그러니까 NBA는 이제 픽으로 치면 60번 픽까지 있죠. 뒤에서 5번째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저 루키 중에서 2라운더 루키 스케일 계약이 단연 계약으로 맺을 수 있는 계약 중에 제일 저렴해요. 예를 들어 뭐 베테랑 미니멈, 흔히 저희가 미니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계약들도 3밀짜리거든요. 거의 그 정도 되거든요. 연차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저 2라운더 루키 스케일 계약은 연평균 2밀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작은 금액이고 요즘 최근에는 이제 로스터 대비 그러니까 어차피 13번째, 14번째, 15번째 로스터에 들어가는 선수 잘 안 쓰는데 그 선수들한테 2라운더 계약으로 맺어놓으면은 우리 팀의 총 셀러리 캡을 최소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런 쪽에서라도 돈 아끼자라는 마인드로 2라운더들한테 저런 계약 주는 거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55번 픽을 행사한 거나 4년 계약 준 거 자체로 특혜 얘기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NBA에 데뷔한 거 자체는 아빠 덕이 맞는데 그렇다고 레이커스가 뭐 어마어마한 에셋을 들였거나 공을 들인 건 아니다라는 말씀은 좀 드립니다. 당장 지난 시즌에 맥스웰 루이스라는 이제 선수를 레이커스가 뽑고 마찬가지 4년 계약을 맺었는데 그때 현금이 더 들었어요. 그때 레이커스가 저 맥스웰 루이스를 뽑기 위해서 현금 50억 가량을 들여서 픽업한 다음에 40번 픽인가로 뽑았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4년 계약 맺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뭐 지금 브로니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의 뭐 상업적인 효과 이런 거라도 기대하고 저렇게 질렀다는데 맥스웰 루이스한테 뭐 상업적인 효과를 기대하고서 그런 대가를 지불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맥스웰 루이스한테도 줄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브로니에게 투자한 것이다. 그러니까 레이커스 입장에서 브로니를 뽑음으로 인한 출혈 이런 거는 사실 없다라고 봐도 된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다만 브로니가 데뷔한 것 자체는 아빠 덕이 맞다라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보고요. 레이커스는 그리고 최근에 그럼 왜 저렇게 하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선수를 싸게 계약해서 로스터 자리에 채워놓음으로써 팀 총 셀러리를 좀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홀튼 터커, 리브스 같은 선수들을 또 루키 스케일로 2년밖에 못 쓰고 바로 연장 계약해줬던 그런 이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CBA에서 2라운더도 4년 계약할 수 있게 룰 개정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케이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브로니 얘기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뭐 55번 픽을 행사하거나 4년 계약을 한 거는 구단 맘이고 브로니보다 훨씬 상업적인 효과가 없는 선수에게도 똑같이 한 것이다라는 거는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레이커스의 이적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결과적으로 지난 시즌 플레이인 토너먼트 경쟁 및 1라운드 탈락했던 팀이 8인 로테이션 멤버 중에 디니디랑 프린스라는 2명을 잃고 루키 2명이 그 자리에 들어온 건데 세컨 A 프로는 지금 또 1밀 넘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지경이니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지금 맹비판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국내만 뒤집어진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지금 레이커스의 이번 오프시즌에 대해서 굉장히 지탄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상당 금액을 페이컷 할 테니까 좀 이제 로스터를 업그레이드 해달라라고 요청한 것까지 겹치면서 그렇게 해줬는데도 보강에 실패한 부분은 지금 이건 좀 웃음벨이죠. 사실 이제 르브론 제임스의 페이컷 선언 때의 뭐 이제 국내외 분위기를 여러 가지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르브론 제임스의 페이컷에 따른 레이커스의 전력 보강 저거를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실탄을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르브론이 페이컷에서 더마 드로잔이나 뭐 클릭 탐슨을 저런 가격에 데려올 수 있었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레이커스가 우승을 한다면 또 슈퍼팀 우승 논란 이런 걸로 쫙 점화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거와는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너무나 다르게 이상한 쪽으로 시나리오가 흘러갔어요. 르브론이 페이컷을 할 때니까 전력 보강을 해달라고 했는데 전력 보강을 못하고 끝나는 굉장히 좀 이제 허무한 스토리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르브론 팬들이나 레이커스 팬들도 거의 좀 실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비판을 감수할 각오라고 있었는데
했는데 오히려 전력 보강을 못하고 끝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워낙 조용하게 일처리하는 펠링카하고 지금 뭐 워즈나 샴즈나 헤인즈의 말도 계속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네임드급 기자들도 레이커스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이 없는, 뭐 레이커스가 일처리를 조용하게 하는 거는 여전히 비슷한 것 같고요. 뭐 요반 부아 기자의 말은 거의 맞은 적이 없죠. 그리고 최근에 레이커스 쪽에서 뭐 여러 가지 보도를 하고 있는 앤서니 어윈 기자도 사실 그동안의 정통성이나 뭐 보도, 어쨌든 이제 기자라는 거는 결국 이제 그 전에 얼만큼 보도한 내용이 맞았느냐로 신뢰도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텐데, 레이커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신뢰도를 갖고서 어떤 평가받을 수 있는 기자는 개인적으로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자들 말밖에 들을 게 없어요. 결론은 뭐 이제 이게 나중에 결론이 완전히 나보고 조금 이제 심층적인 조사와 이런 전문으로 된 기사가 올라오고 이랬을 때 조금 진위 여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궁금한 게 많다는 겁니다. 크리스티의 계약 규모나 시점, 그리고 뭐 클레이 탐슨을 노린 건 확실해 보여요. 그거 정도 빼면 지금 실질적으로 사실 레이커스 쪽에 오히려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하면은 이번 오프 시즌의 레이커스는 다소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이게 사실 그리고 예전 웨스트브룩 트레이드로 팀이 좀 꼬여있을 때 상황하고는 또 아예 다른 게, 웨스트브룩 트레이드 때는 팀에 유효해 있던 샐러리 필러나 뭐 아직 미래 1라 픽은 앤서니 데이비스 트레이드 때문에 잡혀있는 상태라서 사실 그때 레이커스는 할 게 많이 없는데, 이제 그래서 주로 비판을 받았던 건 아니 트레이드 할 게 딱 봐도 없어 보이는데 왜 자꾸 뭐 트레이드 얘기를 하느냐, 이런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그때 수준으로 에셋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레이커스는 그 후드 슈피노는 빼더라도 이번에 뽑은 크넥트를 어쨌든 1라운드고 좋은 평가를 받는 선수니까 이 선수를 1라운드 픽의 가치로 생각한다면은 미래 1라운드 픽 2장이죠. 그럼 크넥트까지 생각하면 1라운드 3장입니다. 1라운드 픽 3장입니다. 여기다가 1라운드 픽 스왑 권리를 지금 2-3개 붙일 수 있어요. 이런 스왑 권리 패키지까지 붙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웨스트브룩 트레이드로 꼬여서 첫 해 때 트레이드를 안 했던 거는 27년도 1라 픽만 사용 가능하고 29년도 1라운드 픽이 사용이 불가능해서 29년도 1라운드 픽 사용 가능해지면은 뭐 1라운드 픽 2장 붙여서 카이리 어빙으로 바꿔온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였고, 그러니까 그때는 사용할 수 있는 1라운드 픽 자체가 한 장밖에 없어서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게 맞았고, 지금은 얼핏 봐도 1라운드 픽 3장짜리에 1라운드 픽 스왑 권리 패키지를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비판을 받는 게, 지금은 보낼 게 없는 상황이 아닌데 계속해서 구단이 미래 에셋 투자를 꺼리고 막 이렇게 아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지금 그냥 레이커스 패키지를 생각해봐도 디안젤로 러셀은 어차피 18밀 만기 계약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고요. 반더빌트는 어쨌든 반더빌트가 지금 제가 알기로 4년 단위로 10밀, 11밀, 12밀 뭐 요 정도로 묶여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4년간 반더빌트를 10밀, 11밀, 12밀, 13밀 뭐 이 정도로 쓸 수 있는데, 솔직히 반더빌트를 저 금액으로 쓰라고 하면은 이제 뭐 싫어할 구단이 딱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디안젤로 러셀이나 반더빌트는 마이너스 가치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넥트하고 1라운드 픽 2장, 1라운드 픽 스왑 권리, 이거면은 사실 패키지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흔히 지금 얘기 나오는 골든 스테이트의 마카넨 트레이드 이런 것도, 골든 스테이트도 지금 제안할 수 있는 1라운드 픽은 2장인데 골든 스테이트는 적극적으로 막 저렇게 마카넨 트레이드도 알아보고 있는데, 레이커스는 조용하다. 그러니까 미래 에셋 아끼려고 계속 모르는 척한다라는 게 주요 비판의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루머가 나오는 선수들, 뭐 제라미 그랜트, 카일 쿠즈마, 뭐 브루스 브라운, 이런 선수들이 저 위에 패키지로 얻기 어려운 선수들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구단이 너무 아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그래서 지금 할 수는 있다는 거죠. 다만 저는 이 관점에서는 동의해요. 어차피 그 정도 선수들 데려와서 우승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점은 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레이커스 프런트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는 건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보여주기 식으로 아무거나 해서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솔직히 1라운드 픽 2장 줘가지고 제라미 그랜트 데려온다, 이거는 이런 거 좀 하면 안 되죠. 저는 뭐 발렌슈나스도 연 10밀 주고 데려온다, 이런 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커스 구단이 지금 부족한 거는 핸들러 쪽의 탤런트이기 때문에 1라운드 픽이든 뭐든 영끌해서 좋은 핸들러를 데려온다, 이거는 이제 환영할 만한 상황이고 오케이지만, 지금 뭐 나오는 선수들에게 과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뭐 개인적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근데 어쨌든 간 이건 있어요. 지금 정도의 레이커스 정도의 유망주와 드래프트 픽을 보유하고서 우승 도전한다는 것도 최근 트렌드를 감안할 때 분명히 사실 말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보스턴이나 오클라호마 같이 그 트레이드로 리빌딩 할 때 드래프트 픽 받은 게 대박 쳐가지고 많이 갖고 있는 팀들 빼면요, OKC는 그때 폴 조지랑 웨스트브룩 처리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그리고 보스턴은 그때 이제 브루클린 쪽으로 케빈 간의 폴 피어스 보내면서 어마어마하게 걷어들인 걸로 빠르게 그 제이스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 같은 선수들을 드랩하고 그러면서 보스턴은 지금 또 에셋이 풍부한 거거든요. 그나마 보스턴도 저 풍부한 선수단이 이제 연장 계약들 하고 맥스 연장 계약 터지고 이러면은 얼마 유지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보스턴이나 오클급으로 대박친 경우는 조금 논외로 치면은 이 두 팀 빼면요, 미네소타 고베어 트레이드 때 1라운드 픽 4장 다 갖다 줬죠. 그리고 이번에도 드랩에서 1라운드 픽 갖다 주고 이번에 루키 스케일로 쓸 수 있는 선수로 보강했습니다. 드래프트 데이에 댈러스 1라운드 픽들 뭐 이렇게 한 장 두 장씩 계속 내주고 있죠. 이제 그래서 댈러스도 1라운드 픽 거래 가능한 게 이번 드래프트 데이 기준으로도 2장밖에 안 됐어요. LA 클리퍼스 뭐 말할 필요 없죠. 피닉스 더 말할 필요 없죠. 미러키도 데미안 릴라드에게 투자했습니다. 주루 할러데이 데려올 때 뉴올리언스 쪽에 1라운드 픽 3장인가 보냈었고, 저 데미안 릴라드 데려오면서 또 추가로 이제 추리를 한 상황이에요. 뉴욕 닉스 이번에 미칼 브리지스 트레이드에 1라운드 픽 자체 픽만 4장 넘겼습니다. 4장 다 넘겼어요. 필라델피아 뭐 계속적으로 벤 시몬스 이후에 제임스 하든, 또 제임스 하든 이후에 이번에 폴 조지까지 업그레이드 하면서 사실 필라델피아도 이제 가진 유망주와 픽은 거의 많이 없죠. 이번 드래프트 데이 기준으로 레이커스는 크넥트 뽑기 전에 그 이번 1라운드 픽까지 했을 때 1라운드 픽 3장까지 거래가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위에 쭉 써드린 구단들 중에 이번 드래프트 데이 기준으로 1라운드 픽 3장 들고 있는 구단 레이커스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에셋이 있는데 현재 전력으로 투자를 안 한다라는 비판은 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전 좀 의문인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레이커스의 좀 미래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조금 가장 의문스러운 게 이거예요. 레이커스는 이번 시즌에 보강 못하면요, 다음 시즌부터는 갈매기에 60밀짜리 계약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르브론도 맥스 계약으로 1+1 맺어버리면 50몇 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음 시즌에는요, 트레이드나 사인 앤 트레이드 할 유동성이 더더욱 적어져요. 왜냐면은 르브론, 그 다음에 저 AD, 그리고 뭐 하치무라, 리브스, 빈센트, 반더빌트 요 계약 들어가 있으면 이미 에이프런 넘길걸요. 그럼 사인 앤 트레이드나 풀 에밀리는 어차피 못 쓰죠. 그냥 디안제로 러셀 셀러리만 빠지고 르브론하고 AD만 더 늙고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미래 경쟁력이나 사치세 아낀다는 관점에서도 이번 오프 시즌에 뭔가 만들어내는데 소극적인 게 다소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도노반 미첼은 결국 연장 계약했지만 뭐 트레이 영 이런 쪽에도 지금 얘기 전혀 안 나오고 있죠. 왜냐면 르브론 제임스가 사실 이번에 페이컷 의사를 보였는데, 르브론이 이번에 페이컷 해줬어야지 다음 시즌 유동성도 오히려 더 좋아요. 예를 들면 르브론이 페이컷하고 더마 드로잔이나 이런 선수가 뭐 1년짜리 계약으로 들어왔다 이러면은 다음 시즌에 드로잔 계약 빠지면 르브론은 30몇 밀에 묶여있고, 이러면은 구단 입장에서도 사치세도 덜 내고 셀러리 유동성은 훨씬 가져가거든요. 근데 르브론이 페이컷 안 하고 그냥 맥스 연장 계약 맺어서 지금은 세컨 에이프런 넘내만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치세는 물론 세컨 에이프런까지 위협을 받을 정도로 레이커스 구단의 미래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 지니버스 구단주와 저 라펠링카 프런트를 비판하는 주된 요지 중 하나가 사치세 아끼려고 한다, 그리고 펠링카는 그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비판인데, 지금 관점은 사실 사치세 관점에서도 오히려 좋지 않다는 거죠. 르브론 제임스의 페이컷하고 그 다음에 사인 앤 트레이드나 풀 MLE로 선수 영입하는 이런 제안은 에이프런 라인에 맞추거든요. 그거보다 높은 게 세컨 에이프런이잖아요. 그러니까 르브론이 페이컷을 선언하고 내가 페이컷 할 테니까 사인 앤 트레이드나 풀 MLE 선수 영입해줘라고 한 순간 어차피 레이커스의 셀러리는 페이롤은 에이프런을 못 넘어가요. 그러면 구단주 입장에서도 좀 더 싸게 먹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세컨 에이프런이 간당간당한 수준으로 셀러리가 높아졌는데, 에이프런하고 세컨 에이프런은 한 10밀가량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의 10밀은 그냥 10밀이 아니라 럭셔리 텍스 붙죠. 이러면 수십 밀이고, 수십 밀이면 한국 돈으로 수백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커스 구단 관점에서도 지금 르브론이 페이컷을 하고서 선수 구해가지고 에이프런 라인에 못 맞추다 보니까 수백억의 지출이 더 생긴 거예요. 그러면요, 지니버스 구단주가 그렇게 짠돌이고 돈을 아끼려는 관점의 구단주라고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지금 재정적으로도 수백억의 타격을 더 받게 된 건데 굉장히 의문스럽죠. 이번 시즌은 버리고 다음 시즌에 뭔가 리셋하려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기에는 다음 시즌부터 갈매기가 60mm 되기 때문에 다음 시즌 이후에는 그런 거 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상당히 이번 레이커스의 행보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르브론 AD 시대 이후에 1라운드 픽을 아끼려고 한다, 카루소 걸어 내보낸 거, 카루소를 안 잡았을 때 사치세로 수백억을 아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얘기는 됐잖아요. 미래 에셋을 아끼려 하고 사치세 안 내려 하고, 이런 관점에서 옛날 행보들은 그래도 이해는 됐는데 지금 행보는 사실 그런 관점에서도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주저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커스는 현재 전력 그리고 미래 사치세 모든 관점에서 지금 득될 게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됐을까를 좀 분석해보면, 일단 레이커스의 행보를 나온 루머만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현재까지 나온 루머상에서 FA 쪽에서 노렸던 선수는 흔히 말하는 이제 르브론 제임스 기준의 페이컷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진 스타는 클레이 탐슨, 더마 드로잔 이 둘로 보여요. 그리고 트레이드 루머가 나오는 건 전부 윙 쪽이거든요.
발렌슈나스는 전에도 다뤘지만 워싱턴이라는 완전 지금 탱킹 팀에 다음 시즌 아마 거의 꼴찌를 다툴 겁니다. 그런 팀에 3년 30밀로 간 거 보면은 레이커스 쪽에서 풀 MLE나 사인 앤 트레이드로 제안을 해볼, 그러니까 컨택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아예 영입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지금 미러키 쪽에서도 뭐 브룩 로페즈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쪽하고도 조용하죠. 물론 브룩 로페즈가 24밀짜리라 너무 비싸긴 합니다만, 그런 것도 관심이 없는 걸 보면은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AD를 대신할 투빅 회귀, 이거는 이제 고려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시 이제 투빅 타령 안 하는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이제 크리스천 우드나 잭슨 헤이즈도 그대로 옵트인을 해버린 상태로 로스터에 남아있는데, 레이커스가 5번 쪽에 더 확실한 선수를 보강하고 싶었으면 잭슨 헤이즈나 크리스천 우드부터 정리를 했어야죠. 뭐 덤프를 하든 트레이드에 끼우든요. 근데 그대로 있는 거 보면은 빅맨 쪽에 어떤 보강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 게 맞아 보여요. FA 선수에게 풀 MLE나 사인 앤 트레이드를 제안하려면은 A-프로는 넘기면 안 되는데 이건 이제 끝났습니다. 르브론이 저 금액으로 맥스 연장 계약을 맺으면 불가능해지고요. 세컨 A-프로는 넘기지 않으면 미니 MLE 쓸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세컨 A-프로는 1밀 넘었네 마네 라고 얘기하고, 르브론이 그래서 1밀 페이컷을 해줘야 된다, 뭐 누구 덤프성 트레이드로 베테랑 미니멈 선수 하나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그건 넘기면 세컨 A-프로는 바로 아래로 내려오는데, 미니 MLE 뭐 5밀 가량을 잡으면 확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미니 MLE도 가능성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안젤로 러셀을 제외한 뭐 하치무라, 빈세트, 반더빌트 같은 지금 단연 계약으로 잡혀있는 선수들의 트레이드 가치는 거의 저점이라고 볼 때, 디안젤로 러셀의 셀러리 만기 계약짜리 셀러리니까 이걸 골자로 윙맨을 트레이드해보는 게 지금까지 루머로 본 레이커스의 방향성이자 뭐 시즌 중에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유일하게 남은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레이커스에서 지금 트레이드 루머 나오는 선수 중에 저번에 안 다룬 선수, 그리고 워싱턴과의 링크가 나오고 있어서 한번 다루면요, 워싱턴의 카이 쿠즈마가 계속 루머로 나오고 있어요. 팀 친화적인 계약, 그러니까 점점 셀러리가 내려가는 계약을 맺었고, LA 레이커스에서 데뷔한 선수이자 우승한 적이 있고, 워싱턴은 대놓고 아주 리빌딩 팀인 상황이기 때문에 직전감인 쿠즈마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쿠즈마를 좀 살펴보면 쿠즈마의 지난 시즌 기록 32.6분을 뛰면서 22.2점에 6.6개 리바운드, 4.2개 어시스트, 0.5개 스틸, 2.7개 턴오버, 야투는 46.3%고 3점은 33.6%인데 6.4개를 시도합니다. 자유투는 77.5%고요. 쿠즈마는 사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특성은 비슷한데 거기서 기량이 좀 올라간 거죠. 많은 볼륨을 가져가는 대신 효율은 떨어지고 공격이나 수비가 번뜩일 때가 있지만 일관성은 낮습니다. 폭발적인 고점이 있는 선수인데 평균으로 치면은 좀 낮죠. 저 위에 평균 기록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기복이 심하다는 거죠. 결국 얘기하자면은 워싱턴에서도 팀을 이렇게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위닝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로 결론이 좀 난 상태고요. 레이커스에서도 데뷔해서 좀 센세이셔널한 모습을 보이다가 나이가 많기도 했고, 그리고 르브론 AD가 온 뒤로는 제한적인 롤로만 좀 쓰였었는데, 아이러니하게 좀 레이커스와 루머가 나오는 빅 윙들 중에 뭐 제라미 그랜트 이런 선수 포함해서 릅갈에게 필요한 리바운드나 아니면 이제 이 선수가 또 신장 대비 굉장히 빠르죠. 기동력, 그리고 끈질김, 뭐 경기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마지막까지 슛 던져보고, 이런 르브론 AD는 좀 경기 아니다 싶으면 후반부터 접는 게 눈에 보여서 사실 저를 포함해서 그런 것이 좀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쿠즈마가 좀 없죠. 그래서 그런 방면에서 카이 쿠즈마가 르브론 AD 옆에 잘 맞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그런 평가도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브루클린 네츠와의 트레이드 루머인데, 브루클린은 사실 이미 뭐 해체하고 있죠. 그리고 디안젤로 러셀과의 좋은 기억이 있고 핸들러 쪽에 대한 보강이 계속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부터 몇 차례나 레이커스와 좀 진하게 링크가 났던 그런 구단이고 빅 윙을 보유한 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리안 필리 스미스와 캠 존슨의 기록을 써놨는데, 이건 뒤에서 좀 비교하면서 볼 거라서 제가 일일이 읽진 않을게요. 도리안 필리 스미스는 최근 5시즌 동안 평균 30분가량을 소화했어요. 그러니까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윙이라는 거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현대농구에서 공격이나 수비 중에 하나가 안 되면요 많이 쓰임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 도리안 필리 스미스는 5년간 평균 30분가량을 거의 쓰임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선수의 공격 기록이 처참하네요. 수비 원툴인가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공격적으로도, 그러니까 자기가 득점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기여할 줄 아는 선수라는 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인정을 받고 감독들이 누가 감독일 때라도 늘 중용을 받는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캠 존슨은 사실 커리어 3점 성공률이 39.2%에 달하는 빅윙, 그러니까 6피트 8인치 선수인데, 그런 사이즈의 선수 치고는 저 슈터치가 굉장히 이제 좋은 선수예요. 다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위에 지금 도리안 필리 스미스랑 캠 존슨의 기록이 있고 밑에 반더빌트랑 하치무라의 기록이 있거든요. 솔직히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냐 업그레이드냐 자체를 논해볼 문제이기도 하고, 반더빌트랑 하치무라가 좀 더 저렴해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레이커스가 1라운드 픽을 디안젤로 러셀에 붙여서 반더빌트, 하치무라 옆에다가 도리안 필리 스미스나 캠
존슨을 데려다 놓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사실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겹치거나 비슷한 수준의 클래스에 있는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안제로 러셀을 내보내고 윙 쪽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다면은 더 확실한 주전급을 사실 레이커스가 원하지 도리안 필리 스미스나 캠 존슨이 목표였으면 아마 이미 뭔가 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레이커스가 이제 단순히 3점만 던질 수 있는 윙이라고 막 급해서 데려올 필요는 없어요. 지난 시즌에 디안제로 러셀, 리브스 그리고 지금 계약은 못했습니다만 프린스, 하치무라 이런 선수들 위주로 3점이 많이 개선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레이커스의 마지막으로 이제 트레이드 가능성만 남았으니까 트레이드의 방향성 이런 거를 조금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면요. 클레이 탐슨이 원래 40밀 계약이 넘었었죠. 물론 클레이 탐슨은 단순 슈터라기에는 수비까지 잘하는 선수였습니다만 부상 이후에 그런 게 없어졌고요. 15밀 이상 계약을 받던 힐드, 게리 트렌트 주니어, 보그다노비치, 비즐리, 맥더맛 이런 선수들 지금 이제 다 저렴하게 풀리고 있잖아요. 힐드도 지금 거의 헐값에 골수에 넘어갔고 게트주나 지금 보그다노비치는 제가 비보장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 말릭 비즐리, 맥더맛 이런 선수들 지금 행선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 슛쟁이는 리그에서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게 눈에 띄게 보이죠. 저 선수들에게 더 이상 저만큼 몸값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벤블릿이나 아누노비 같이 조금 애매하더라도 공격과 수비를 모두 할 수 있는 이런 2A 플레이어들은 다 맥스급 계약 받았거든요. 이런 선수들은 공격에서 A급 이상이 아닌다라는 평가가 있는데도 엄청난 몸값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그 전반적으로 2A 플레이어, 공격과 수비가 모두 조금이라도 되는 선수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들이 매치업 헌팅 대상을 세워가지고 수비 스킴 헝클어지고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레이커스가 디안제로 러셀의 샐러리를 윙 쪽의 선수로 전환을 생각하는 건 그동안 부족했던 공격 탤런트는 어느 정도 지난 시즌에 많이 해결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르브론 AD가 건재함을 보여줬고 리브스 하치무라도 공격에서는 합격점을 받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괜찮다고 이제 공격에서 판단을 해서 디안제로 러셀을 조금 이제 2A 윙 쪽, 그러니까 주전급 윙으로 보강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저 디안제로 러셀 샐러리를 곧자로 뭐 트레이형에 적극적으로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빅3를 구성해 보려는 거는 거의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커스는 과거에도 웨스트브룩 데려왔다가 카루소를 그냥 사치세 때문에 걸어나가게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구단주의 여건상 빅3의 샐러리를 유지하면서 롤플레이어까지 빠방하게 붙이는 이런 식의 운영은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 힘들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빅3는 안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적절한 2A 윙을 보강하고 싶겠지만 저 2A 윙은 그렇게 공격 수비 다 되는 윙은 굉장히 비쌉니다. 뭐 지금 아누노비, 폴 조지 이런 선수들이 다 어마어마한 값의 계약을 맺었고 KCP도 연 20mm 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뭐 솔직히 지난 시즌 로스터랑 비슷하니까 뭐 경쟁력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건 이해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제 트레이드를 킵하면서 계속 시즌 중에 트레이드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팀 흔드는 거 이거는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난 시즌에도 사실 캠 레디시와 반더벨트가 건강하고 인시즌 토너먼트 우승하고 이랬을 때 레이커스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늘 불균형하거나 저렇게 불안전한 로스터로 시즌 시작됐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죠. 지난 시즌에도 인시즌 토너먼트 시작하고 12월에 애틀란타의 디온테 머레이와 디안제로 러셀 골자로 트레이드 시도해보다가 그거 파토나면서 팀 분위기가 나락으로 갔거든요. 그때 디안제로 러셀의 표정이나 벤치에서 뛸 때의 표정 뭐 이런 거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독도 신인 감독으로 바꾼 마당에 시즌 중에 로스터 변화 줄 수 있다는 얘기로 팀 흔드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뭐 이제 우승은 어차피 하기 힘들고 그냥 지금 멤버들로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하고 멋진 모습 보여주면 되지 이제 뭐 누구 데려올 수 있다 그리고 또 르브론이 누구 원한다 뭐 릅 GM이다 그 다음에 뭐 갓 펠링카다 뭐 그러다가 지니버스 구단주가 가난해서 이거는 못한다 이런 거 얘기 나오는 건 사실 팬분들도 좀 지겨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커스는 이제 뭐 할 거면 하고 아닐 거면은 팀 흔들지 않는 선에서 이 멤버로 좀 완주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주말 중에는 어떤 뭐 빅 소식이 들어오거나 이런 거가 있으면 다루고 그게 아니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제가 인기팀 위주로 다뤘지만 어쨌든 다른 팀들도 무브를 많이 가져갔고 FA 시장에 나온 모든 건을 정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하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컨텐츠를 팀별로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